3년 뒤에 우승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허재 대표님한테 좀 농담이지만 벌써 한 소리를 좀 들으셨어요. 시즌 목표는 3년 안에 챔피언전을 올라가겠다라고. 간담회로 끝으로 간둘 것 같습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요. 그런 가운데 초인적인 힘으로 스포츠하는 선수들 보면은요,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국기전 화면이나 아니면 또 경기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선수들 지금 정말 많이 구슬땀 흘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농구와 배구 선수들도 그런데 그중에서도 비시즌 기간 중에도 아주 기대감을 하는 남자 프로농구 팀이 있어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10번째 구단으로 새로 창단한 구단이고요. 여러모로 많은 팬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농구 대통령이 대표를 맡고 그리고 우승 청부사라고 불리는 분이 감독을 맡았다는 바로 그 팀. 어떤 농구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그 팀의 우승 청부사 바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빨리 만나러 가볼게요.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창단한 프로농구 고양 데이원 스포츠의 초대 촬영탑으로 선임된 김승기 감독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데이원 스포츠 농구단 초대 감독 김승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한테는 이 KGC 인상검사 감독으로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이 데이원 스포츠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아직은 좀 어색한데 4년 계약하고 나서 새 시즌 준비 중인데 좀 눈꽃 틀새 없이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쁘죠. 근데 팀을 옮겼기 때문에 제가 전에 있던 팀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데이원 스포츠 농구단 감독이라고 하기도 좀 말이 잘 안 나와요. 그 전에 있던 팀 그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데이원 스포츠 농구단에 가서 선수들 지금 파악하는데 되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은. 새로 창단했기 때문에 또 그거 분위기도 궁금하거든요. 잘 적응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분위기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선수들 되게 힘들죠. 이제 감독이 바뀌어서 그 운동 내용이 틀려지고 스파르타식으로 또 운동을 좀 많이 시키는 감독이기 때문에 선수를 그거에 적응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안 하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자꾸만 부상 선수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수들은 자기 팀이 자기가 소속해 있는 팀이 또 자기 자신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승기 감독 소개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선영의 프로필! 현역 시절 포지션은 가드였습니다. 당대 최강이었던 중앙대 농구부를 거쳐서 1997년 삼성 썬더스에서 프로를 시작, 원주 나래와 울산 모비스를 거쳐 2006년 원주 동부에서 은퇴, 감독으로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7년간 안양 KGC 인삼공사 지휘봉을 잡고 2017년 통합 우승, 2021년에는 프로농구 사상 첫 포스트 시즌 전승 우승을 했습니다. 이로써 선수로서, 코치로서, 감독으로서 모두 우승을 한 역대 첫 번째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총평, 이번에도 승기 제대로 잡아보자. 선수 시절도 정말 대단했지만요. 감독이 되고 나서도 진짜 꽃이 마구마구 피고 있어요. 선수 시절보다는 지금 감독이 돼가지고 꽃을 많이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느껴져요. 예전에 처음에 우승했을 때 생각해보고 이제 두 번째 우승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챔피언전 올라가서 이제 우승은 못했지만 팀을 옮겨가지고 좀 대우를 좀 받고 이 팀에 옮겼기 때문에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감독으로 성공을 했구나라는 걸요. 감독이 되고 나서 그 정규리그 성적을 살펴보니까요. 4위, 1위, 5위, 7위, 3위, 3위를 했고요. 또 소개해드린 대로 챔피언 결정전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바로 들어갑니다. 돌바로 X 질문. 솔직히 선수보다 감독으로서 성공했다. 하나, 둘, 셋. 그럼요. 그렇죠.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그 전에 있던 팀에서 조금 더 선수 수급 면에서 모든 게 좀 잘 됐으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갖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팀에 와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모든 걸 채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팀에 온 거죠. 그래서 이 팀은 좀 농구의 성적으로서 남을 수 있는 그런 팀을 좀 만들고 싶어요. 감독으로서 우승 청부사라는 그 별명이 얼마나 값지고 또 그 노력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감독으로서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좀 쑥스러워요. 우승 청부사 몇 번 더 하고 그런 얘기를 듣겠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가 좀 쑥스럽고 기분은 좋죠. 뭐 제가 우승을 2번을 했는데 더 하라는 의미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우승을 더 몇 번 더 하고 그런 얘기 당당하게 듣겠습니다. 사실 또 인삼공사랑 옵션 계약이 있었는데요. 합의해서 이별을 한 거거든요. 인삼공사 구단이 감독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붙잡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나 모든 운동하는 시스템이나 또 선수들의 정신 자세나 모든 게 뭐 최고가 돼 있었어요. 그 팀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팀에서 또 다른 농구를 좀 멋있게 좀 해보고 싶어서 완벽한 팀보다는 조금 약한 팀에 와서 또 다시 한번 정상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안정보다는 어떤 변화를 택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이렇게 옵션 계약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이별을 한 건데 대현농구단에 좀 어떤 농구 매력에 이끌려서 어떤 철학에 이끌려서 선택하셔야 됐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 대표님이 저를 좀 꼬셨어요. 배우를 좀 잘해주겠다. 좀 심심치 않게 해주겠다. 배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옮기게 된 거죠. 뭐 도전도 하고 싶었고 또 모험도 하고 싶었고 제가 하는 농구가 모험이 되게 많아요. 그 모험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다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우승을 했었던 거죠. 두 아드님도 지금 코트를 누비고 있잖아요. 한국가스공사 김진모 선수 그리고 KCC 김동현 선수인데 또 아버지의 새로운 출발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해요. 그 친구들이 지금 농구판을 좌지우지하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뭐 대표님 아들처럼 웅이나 훈이처럼 뭐 농구를 너무 잘한다 그러면 뭐 아빠 어디 왜 가? 거기 왜 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그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저희 아들들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좋은 기량을 보이려고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네. 그래도 한마디 뭐 말은 해줬었을 것 같은데. 응원했을 것 같은데. 네. 아들들은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래요. 항상 아빠가 항상 잘하시니까 항상 믿는다고. 대의원을 선택하시고 또 여기에는 허재 대표가 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앙대 후배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 허재 대표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요. 허재 닮으니까 농구 한번 해봐라. 농구 잘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외모가 닮았다는 거예요? 플레이 스타일 닮았다는 그 당시에 좀 닮았었나 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용산 중학교를 가기로 돼서 그때 처음 뵀어요. 허재 지금 대표님을 고3이었어요. 그때. 처음 뵀는데 너무 좀 못생겼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랑 전혀 천지 차이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 중학교에 가고 하다 보니까 용산 중학교에서도 그 당시에는 또 제2의 허재 나왔다 그랬고 막 그런 상황이 돼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학교에 먼저 입학하신 허재 대표님을 따라서 또 중앙대학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돌발 OX 질문. 허재 대표 아니었으면 대의원 농구단에 오지 않았다. 하나, 둘, 셋. 대표님 안 왔죠. 오. 네. 다른 대표였으면 좀 더 고민을 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냥 와. 그래서 와. 생각해 볼게요. 빨리 생각해. 그래서 네. 그러고 며칠 만에 그 결정. 그리고 이제 전에 있던 팀이랑 이제 얘기를 다 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됐을 때는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요, 지난달 창단 기자 간담회에서 3년 뒤에 우승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허재 대표님한테 좀 농담이지만 벌써 한 소리를 좀 들으셨어요. 시즌 목표는 3년 안에 챔피언전을 올라가겠다라고. 간담회로 끝으로 간둘 것 같습니다. 어떤 팀이 성적을 안 내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조심스레 출발을 하면서 훌륭한 팀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하여간 팀을 운영할 거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첫 시즌 우승 전력은 아니라고 하신 건데 그래도 목표는 우승이라고 할 법한데 왜 이렇게 좀 솔직하게 답변을 바로 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팀에서도 그랬어요. 저는 이 전력은 아니다. 또 이 전력은 우승하겠다. 비우승도 많이 샀는데 근데 내가 우승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거기다 2번 다 우승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우승할 전력 아니에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정확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혼났죠. 허재 대표님이 술자리에서 술을 안 따라줘가지고 화내는 건 봤어도 이렇게 화내는 건 못 봤습니다. 3년 뒤에 우승하겠다고 해서 네. 많이 혼나셨군요. 네, 바로 우승한다고 해야지 이 뭐 하는 거냐고 욕먹었습니다. 이번에 또 팬들이 손규환, 손창원 코치도 계약을 같이 했기 때문에 KGC 우승 DNA를 가지고 있다. 근데 왜 우승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또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 멤버 구성이 돼야 우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우승을 한다 그랬을 때는 항상 멤버 구성이 됐을 때 우승을 했거든요. 요번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부분들, 선수 구성, 내년에 선수 구성, 그 다음에 선수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그 부분이 잘 된다 그러면 우승을 한다고 얘기를 한 건데 절대로 그 선수 없이는 안 돼요. 선수를 수급이 잘 돼서 그 선수가 모아지고 코칭 스태프까지도 모든 게 잘 돼야 그 다음에 우승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코칭 스텝은 뭐 그대로 왔기 때문에 네. 우승할 수 있는 코칭 스텝이라고 쳐도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선수들의 그 성장을 많이 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또 내년에 좋은 선수를 수급을 하고 FA 선수를 데리고 오고 하다 보면 또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 되는 거죠. 그때 당당하게 큰 소리 치겠습니다. 우승하겠다고. 이 두 코치가 굉장히 호흡도 좋고 오랜 기간 맞췄기 때문에 되게 코칭 스텝 자체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지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둘 다 손씨인데 한 명은 오른손잡이고 하나는 왼손잡이라 그 왼손 코치, 오른손 코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뭐 그 친구들 뭐 자기들 뭐 할 수 있는 모든 걸 선수들한테 다 보여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하죠, 제가. 뭐 코치들이 일을 잘 못하면 저는 되게 힘들 건데 지금은 너무 편하죠, 저는 감독으로서. 예. 선수 구성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지난 시즌까지 팀의 주축이었던 이승현 선수는 KCC로 그리고 이대성 선수는 한국가스공사로 이적을 하면서 전력 누수가 또 생겼었는데요. 이승현은 FA로 이적을 했다고 해도 또 간판인 이대성을 6억 원의 현금 트레이드로 이적시킨 거는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승현 선수를 꼭 잡아달라고 했었는데 좀 여유치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현 선수가 KCC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승현 이대성 선수를 봤을 때 이승현 없이 이대성 선수를 데리고 우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성을 보내고 그다음에 전성현 선수를 데리고 온 거죠. 내년 시즌에 다시 또 FA 대열을 또 하나 잡아서 좋은 전력으로 또 성적을 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선수를 뽑아서 우승으로 갈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성이라는 스타 선수를 데리고 있으면서 딴 선수를 보강하면 그게 더 우승 전력이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는데 어떻게 된 거죠? 뭐 이제는 워낙 농구 잘해요. 되게 잘해요. 근데 잘하는 것보다는 모든 선수가 다 잘할 수 있는 저희 팀에 이정현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정현 선수가 대성이가 있을 때는 이정현 선수를 키우지를 못해요. 게임 출전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성적보다는 성장 그렇기 때문에 이대영 선수를 보낸 거죠. 그래도 슈터 전성현 선수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했습니다. 인삼공사에서 지도했던 선수인데 전성현 선수를 딱 꼬집어가지고 딱 영입한 어떤 보강 계획 어떤 이유였을까요? 전에 있던 인삼공사에서 그 전성현 선수를 활용해서 모든 공격 패턴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성현이를 데려다 놓고 거기서 또 좋은 또 작전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뽑았습니다. 허재 대표 아들 허웅 선수 이야기 또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허웅 선수도 FA 자격이기 때문에 또 영입하는가 싶었는데 그리고 또 허재 대표도 내심 뭔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김승기 감독은 전성현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 비교 우위가 있었던 걸까요? 제 뜻을 정확히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누굴 뽑아줄까라고 했을 때 뭉이보단 성현이를 뽑아주십시오. 솔직히 뭐 부담감도 솔직히 있고 그런데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저는 뭐 지금의 제가 이 위치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감독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위치에 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을 한 번 더 믿고 저도 감독님 한 번 더 믿고 이 팀에 오게 된 게 크거든요. 부담감은 제가 이겨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가지고 이번 시즌에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뭉이보단 성현이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좀 비밀 얘기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기자 간담회에서 허재 대표님이 얘기하셨어요.
제 뜻을. 그게 웅이 말고 또 둘째 아들.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한번 훅 들어가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허웅은 영입하지 않았지만 허훈이 전역하면 영입하고 싶다. 하나, 둘, 셋. 허훈은 적극 요청할 생각이신가요? 지금 벌써 얘기해놨습니다. 여기 얘기가 벌써 된 건가요? 선수 수급이 필요하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선수가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적보다는 성장을 택하겠다고 했고 또 재밌는 농구를 좀 해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농구 어떻게 하면 재밌는 농구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 공격 횟수가 많아야 돼요. 공격 횟수가 많아야 농구가 재밌고 공격 횟수가 많다 보면 득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밌는 농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험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모험이란 게 뭐냐면 공을 많이 뺏으러 나가면 득점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선수들한테 항상 공격적인 디펜스라도 공을 뺏어라. 뺏었을 때 좋은 플레이가 나오고 농구의 제일 재밌는 건 저는 볼을 뺏어서 속공을 나가는 거죠. 속공해가지고 화려한 플레이가 나와야 정말 재밌는 농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이쯤에서 저도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올 시즌 우승은 못해도 6강 플레이오프는 간다. 하나, 둘, 셋. 가야죠. 정규리그 몇 위로 네. 6위 할 것 같아요. 6위. 정규리그랑 플레이오프는 천지 차이예요. 6위를 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6강에 들거나 더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어쨌든 이승현과 이대성 공백을 메운 누군가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전성현 선수라든지 특히 기대가 큰 선수들이 있다면 또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현 선수의 성장이라고 제일 성장이 많이 돼야 나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대성 선수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대성이 감으로써 네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잘 알아야 되고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그래서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루키였던 지난 첫 시즌에 경기당 평균 9.7점 그리고 2.7 도움을 올리면서 상당한 잠재력을 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감독님과 같은 선수 시절에 가드 포지션인데 이 어떻게 좀 많이 성장 잠재력을 보시는지. 선수가 그냥 신인이다 보니까 좀 멋모르고 농구를 했어요. 잘 된 부분도 그렇고 잘 못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멋모르고 농구를 했다라고 보면 올해는 팀을 운영할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되는 거죠. 팀이 어려울 때 뭐 득점을 해줘야 될 때 리딩을 정확하게 해줘야 될 때, 디펜스에서 공을 뺏어야 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친구가 해줘야 될 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뭐 원석이었지만 이제 보석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 친구가 A급 선수, 특급 선수가 돼야 대의원 스포츠 농구단이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아주 살짝은 뭐 부담으로 오기도 하고 또 아주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 비시즌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항상 자신은 있고 또 이제 아직 감독님 스타일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부족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익숙해지면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의원 와서는요, 선수 구성도 아무래도 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색깔을 또 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세 팀에서 또 어떤 변화를 줄지 궁금해요. 멤버 구성상은 그렇게 썩 좋은 멤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선수를 좀 신중하게 잘 뽑았고요. 경력 있는 선수 잘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선수들 좀 신장이 좀 작은 편이에요. 재밌는 농구 하려면 한 발 더 뛰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선수들 파악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새 시즌 앞두고 이 스파르타 훈련을 한창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수단에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시고 또 요새는 또 어떤 훈련에 좀 중점적으로 두고 하고 계신지는 궁금합니다.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저는 극대화 시키려고 해요. 부분들이 극대화가 되면 우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 좋은 버릇들이 나오고 안 좋은 자세들이 나왔을 때 아주 정확하게 찝어서 그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저는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을 없앤다 그러면 성적은 어차피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선수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어요. 너네들 이 멤버 가지고 10승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30승 하게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신 있어가 아니고 선수들이 그 나쁜 버릇을 빨리 없애야 농구를 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돼야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세 팀에서는 어떤 전에 해보지 않았던 거를 어떤 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뭐 궁금한데요. 이 팀 문화랄지 아니면 전술을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가다듬겠다. 뭐 이런 부분 좀 있을까요? 전술은 저는 많이 바꿔요. 저는 뭐 한 가지 가지고 올해 뭐 여러 몇 년을 쓰고 그러진 않고요. 뭐 작전 패턴도 많이 바꾸고 되게 많이 바꾸는 스타일인데 이 팀은 좀 여러 가지로 전에 있던 팀이랑 틀리기 때문에 그 멤버 구성을 봐서는 지금 현재는 그 전에 있던 팀보다는 여러 가지 작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또 6강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기 농구는 이런 것이다. 이것이 김승기 농구라고 설명한다면 어떻게 좀 축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승기 농구는 진심이다. 진심을 갖고 농구를 한다 그러면 그 선수들 제가 꼭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성공을 시켰어요. 그리고 진심을 갖고 농구를 하면 선수들이 원하는 성적을 꼭 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농구를 진심을 갖고 하면 꼭 성공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진심을 가지고 선수를 가리키고 있고 선수들도 진심으로 운동을 하면 좋은 성적이 난다. 자기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세 팀 지휘봉 잡은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농구인이 되고 싶다. 감독님 개인적인 어떤 바람과 목표,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제가 농구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 감독 때문에 이 농구가 더 재밌어졌다. 예전에 재밌었던 농구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농구 감독이 되고 싶어요. 지금 많이 농구가 침체가 돼 있는데 저는 좀 속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농구가 어떤 스포츠보다 뭐 다른 스포츠가 재미없다는 게 아니고 다른 스포츠보다도 더 재밌는 게 농구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팬분들이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쉽게 보는 감독들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정말 농구 재밌게 하려고 노력해서 정말 팬분들이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농구를 만들고 싶어요. 김승기가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